태국은 19세기 유럽 열강의 압박 속에서 사법행정제도 개혁과 근대화 실행,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을 이용해 식민지화의 위기를 벗어났다. 1932년 입헌군주국으로 발족했고 1939년 국호를 시함에서 타이로 변경했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2.3배로 그 절반 이상이 산림이지만 평야가 비옥해 농업이 발달했다. 인구는 약 6,700만으로 타이족 75%, 화교 14%, 기타 민족이 11%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태국은 14세기에 처음 사신이 오가면서 왕래가 시작됐다. KB 국민카드는 올해 4월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등 소비자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태국 여신 전문 금융회사 제이핀테크 지분 50.99%를 248억 원의 인수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현재 휴대전화 유통, 채권 추심 1위 업체를 계열사로 보유한 제이마트 그룹의 금융자회사로 임직원 130여 명, 18개 영업소, 지난해 말 자산 1,516억 원, 당기순이익 26억 원을 기록했다. 현재 소비자 금융시장은 2018년 기준 약 41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최근 5년 평균 8%에 이르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진출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국내 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신규 인허가 또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여타 금융회사들의 현지 시장 진출의 물꼬가 트일지도 관심거리다. 태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지 금융시장은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30개의 상업은행이 있고 이들이 금융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상호금융, 여신금융회사들은 1995개에 달한다. 주요 4대 은행은 방콕뱅크, 시암커머셜뱅크, 카시콘뱅크, 크룽타이뱅크 등이 있는데 여타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위 소수 은행에 의한 은행산업 지배가 들어진다. 태국 주식시장은 일부 시장인 세트와 이붐아이로 나누어진다. 세트에는 올해 10월 말 현재 429개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동남아에서는 577개인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고 3위 인도네시아 407개, 말레이시아 376개, 필리핀 239개수입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위는 타이공항, 2위 CP올, 3위 시암시멘트, 4위 타이음료, 5위 시암커머셜뱅크수입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이은 5마리 용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실제로 태국은 자연환경에서 축복받았다.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저렴한 태국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이 유입됐고 고도 성장해 1990년대 전반까지 유례없는 호황을 보였다. 그러나 태국은 이를 구조조정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고 자산 버블을 쌓아갔다. 태국은 1855년 영국과 우호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서구식 자본주의를 비교적 빨리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시장 중심 자본주의의 색채가 진했다. 외국 자본의 유치 이후 기술의 진보를 만들어내고 더 질 좋은 노동을 육성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어야 했지만 태국은 이에 실패했다. 그것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헤지펀드의 공격에 무릎을 꿇으며 1997년 외환위기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태국 바트와는 7월 2일 급락했고 이어 8월 14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폭락했다. 이어 10월 23일 홍콩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한국 시장에 치명타를 입혔다. 태국 정부는 1997년 8월 이후 IMF 등에서 143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긴축정책과 금융기관 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해왔다. 환란 직후 16개 부실 파이낸스사를 폐쇄하고 은행은 국유화와 통폐합, 해외 매각 등을 통해 13개사로 축소했다. 태국 금융구조조정청은 폐쇄 파이낸스사 자산 220억 달러 가운데 86%인 189억 달러를 장부가 대비 평균 35% 선에 정리했다. 또 사이암 시티뱅크 등 5개 은행을 국유화하고 나콘틴 은행은 영국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에, 라다나신 은행은 싱가포르 유나이티드 오버시 은행에 각각 매각했다. 이 당시 태국에서 사업하던 한국의 은행들은 본사 역시 유사한 위기에 봉착하자 모두 태국을 떠났다. 외환위기 이후 절치부심하던 태국 금융업계는 변화를 도모했다. 금융위기 이후 태국 중앙은행은 재무부와 함께 금융시장 계획을 세웠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차 재정부문 마스터 플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플랜을 실행했고 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차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은 1차, 2차 마스터 플랜을 통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점검하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으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리스크 관리 등 금융 인프라스트럭처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국 자본의 신규 진입이다. 2015년 태국 중앙은행은 ANZ은행 등 세계 외국계 은행을 신규 인가했다. 2차 신규 허가 계획은 2021년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부가 조금씩 규제 빗장을 풀면서 한국 금융회사들에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가 동부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그 기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유일하게 사무소를 두고 있고 삼성생명과 KTB증권이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일본계 금융사가 태국 현지 시장에 대거 진출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태국 국민 65%가 사용하는 메신저를 운용하고 있는 라인은 카시콘은행과 손을 잡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금융서비스 카시콘라인을 출범시켜 올해 10월 영업을 개시했다. 현재까지 직접 진출은 쉽지 않아 합작법인 또는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태국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성공한 국내 회사 중 하나가 바로 KTB투자증권이다. KTB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태국 증권사 파이스트를 인수했다. 현지 증권사는 2018년 6월 기준 39개가 있으며 한국계는 KTBST가 유일하며 현지 상장을 추진 중이다. 냉랭했던 분위기가 바뀐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순방에 나설 때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동행했다. 베트남, 미얀마 등 여타 신남방 국가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더딘 태국과의 금융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작년 9월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태국을 방문해 태국은행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 9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 정보 공유, 기술 지원을 위해 태국 중앙은행과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은성수 위원장, 윤석헌 원장과 베라타이 산티프라폼 총재는 금융부문 및 금융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